늘 가던 길로만 가면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원하는 인생은 늘 안전지대 밖에 있다. 브레이킹 루틴.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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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오늘 네. 새해 첫 방송이죠?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예, 확실히 호랑이 기운이 막 넘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2022년 이민년 다독다독의 첫 방송인데요. 네. 여러분 새해 계획이나 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에 대한 바람이 가장 크실 텐데요. 오늘은 삶의 안전지대를 깨고 또 깨며 나답게 사는 삶을 살아온 특별한 작가님이 나오셨습니다. 브레이킹 루틴이라는 책인데요. 천인우 작가님이 나와주셨어요. 미국에서 오셔서 열흘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브레이킹 루틴 저자 천인우고요. 와, 지금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스펙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스펙에 대해서 제가 오늘 독후감을 썼거든요. 그래요? 바로 읽으면서 그냥 시작을 할까요? 네. 네. 먼저 하시려고? 지금 저 먼저 안 하고? 작가님 목소리만 들어도 이분은 누구실까 되게 궁금하실 텐데 네. 네, 그럼 독후감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목고 카이스트 공대 입학과 자퇴, 미국 UC 버클리 4년 총장 장학생, 페이스북 입사와 근무, 뱅크 샐러드 리더, 하버드, 스탠포드 MBA 합격, 그리고 석사 과정 중. 드라마에 나올 듯한 엄친아 하기에도 넘치는 이력, 저자 천인우가 걸어온 길이다. 그중 한국의 스타트업 뱅크 샐러드로 간 이력이 의아해진다. 실리콘밸리의 페이스북을 그만두고 초창기 뱅크 샐러드로 가서 일을 했다고? 그가 스펙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님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책의 마지막 장까지 읽어 내려가며 그가 천인우다운 길을 개척해 가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와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더 뚜렷하게 보였다.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 알을 깨고 또 다시 그 알을 깨고 또 알을 깨고 어릴 때부터 공부 꽤나 하는 학생이었던 그였겠지만 미국에 유학을 가고 페이스북에 가서 자신의 기여를 증명하려 노력하고 편안하게 확정된 미래를 계속해서 뿌리치고 나의 선택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노력을 해왔는지가 책 속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좋은 학교와 회사를 거친 사람은 똑똑하니 잘 해냈겠지 라고 사람들은 은연중에 생각해 왔겠지만 그에게도 하루는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넓은 세계에 나아갈수록 나만큼 아니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계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단련하며 젊은 시간을 살아오고 있다. 그가 이렇게 공부하고 일을 해온 이유는 세상과 세상 사이의 격차를 나의 능력을 통해서 줄이는 데에 노력하고 내가 해온 공부와 일로 더 나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걸어온 이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바라보는 입장인데도 참 설렌다. 더불어 이런 생각과 습관과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나의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한국 엄마다운 생각도 해봤다. 이 책에 수록된 여러 공부법과 시간관리법을 아이들에게 또 나에게 잘 알려줘야겠다. 천인우 작가님과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미래가 참 기대된다. 우리도 오늘의 안전지대에서 조금 벗어나 원하던 인생으로 나아가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더듬거려서 더 길었어요. 네, 저도 네. 독후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움직이는 것을 바로 동일하죠. 네. 움직이는 것을 무척이나 귀찮아한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감옥 같은 느낌이겠지만 나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코로나 핑계로 밖에 안 나가도 돼서 좋을 정도다. 그런 나조차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아내가 정말 열받아서 제발 좀 움직이라고 했을 때고 둘째는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겨서 의욕에 불탈 때다. 여기서 두 번째는 무척 드물게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가 찾아왔을 때는 정말 뭐에 홀린 듯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꽂힌 일 하나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이런 일이 나 혼자만 겪는 독특한 경험은 아닐 것이다.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에너지가 샘솟고 온몸에서 엔돌핀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에 꽂힌다는 것, 사람에게 어떤 목표가 생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이벤트다. 목표가 있는 삶은 달라도 뭔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책 브레이킹 루틴의 천인우 작가이다.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내 목표를 향해 과감히 퇴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만족스러워야 한다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그의 행동에 큰 감명을 받았다. 새해를 시작하며 읽으면 딱 좋을 책인 것 같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브레이킹 루틴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란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네. 브레이킹 루틴 하세요. 네. 드리머님도 이런 책을 곧 쓸 것 같아요. 아, 또 몰입하면 또 끝내주잖아요. 내가 아, 미친 아닙니다. 이유. 코인 책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 네. 망해가고 있죠. 네. 갑자기 귀가 쫑긋하는데요. 네, 망해가고 있어요. 네. 아, 여기에 그 코인 공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시간표에. 거의 네, 저는 네네. 블록체인 네. 좋아합니다. 네. 네. 진짜 새해에 딱 어울리는 책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재수했던 아들이 있고 고3에 올라가는 우리 딸이 있는데 그들한테 진짜 먼저 추천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 정도부터는 이거 충분히 읽어도 재밌을 것 같고 맞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초등학생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좀 2030대의 대부분 그런 것 같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네. 좀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음. 그리고 저는 외국 학교 가려면 에세이를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글이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런 네. 책에도 나오고 혜태가 있죠. 되게 실질적인 네. 도움도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회자되니까 어떠세요? 우선 너무 과분한 네. 또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크고, 원래 이제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도를 얻었는데 예. 또 되게 단편적인 모습을 봐주시다가 또 저의 다른 면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너무 막 스펙남 막 이런 식으로 봐지는 것에 대해서 어땠어요? 막 엄친아 뭐 이런 키 183에 아이브리그를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없는 게 뭐야? 막 이런. 뭐 모자랄 거 없고 너무 막 완벽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대하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땠는지. 뭐 실제로는 사실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왜냐면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많아서 네.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런 꼬리표가 붙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에 걸맞게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어요? 이제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인지도가 생기고 제가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SNS나 여러 가지 방송 채널들을 통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것들은 되게 짧게 짧은 메시지들을 여러 번 이렇게 전달드릴 수 있는 소통 창구라면 좀 진득하게 저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내고 싶다. 네.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매체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정도 고심 끝에 좀 책을 쓰게 됐고, 이렇게 200장이 넘는 책을 좀 앉아서 읽으시면 저의 또 전방위적인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또 바쁘신 가운데서 책을 쓸 때 어떤 계획을 해서 책을 쓰게 되셨어요? 하루 안에 루틴을 네. 또 만드셨을 것 같은데. 시간 관리를 그러네.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바쁜 일정이 어디다 밀어넣으셨습니까? 네, 일정을. 어떻게 또 이제 여기 책에 또 어떻게 넣으셨어요? 어디에 블록 타임을 만들었는가. 주말을 활용했죠. 아무래도 아. 학생이다 보니까 네. 네. 주중에는 여러 가지 뭐 과제들이나 수업도 가야 되고 주말에 주로 이제 일을 하는 걸로 모든 플랜을 잡았고, 대신에 출판사 이제
관계자분들이랑 마일스톤을 딱딱 세워서 이때까지는 뭐 어디까지 끝내겠다라고 네. 조율해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음. 블록 타임은 뭐 일요일 전체는 대부분 매주 썼던 것 같고 네. 토요일도 조금 이제 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연애 안 하세요? 연애를 저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말을 다 바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 확실히- 내서 하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들이 걱정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브레이킹 루틴이라고 음. 제목을 짓기까지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다른 거 있었나요? 미라클 루틴 생각해봤어요. 미라클 루틴. 네, 음.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있죠. 책이 또 네. 유명했고 네. 그 내용이 좀 좋아 보여서 음. 미라클 루틴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너무 표절 같기도 하고 이게 브레이킹 루틴이 뭔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쵸.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어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브레이킹 루틴 사실은 영어 문법적으로는 이제 맞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브레이킹 더 루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아. 맞는데 네. 시적 허용이랄까? 그것보다는 시적 허용과 좀 더 임팩트가 큰 네. 짧으면 좀 더 임팩트가 맞아요. 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 별로 가냘지 않거든요. 신경 안 써. 그러면 네. 어린 시절부터 딱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좀 변화하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때 곰으로 불렸던 나였다. 네. 어떻게 네. 100kg가 넘으셨다고. 100kg 지금 왔다 갔다 상상이 안 했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상상이 전혀 안 되는데 100kg에서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한때 100kg를 아 진짜요? 바라봤던 사람으로서 어. 참 궁금하네요. 네.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정상 체격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살이 찌기 시작을 하고 음. 핑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좀 먹자, 스트레스 네. 받지 말자. 예. 이제 고3 되고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살이 찌고 나니까 반 친구들이 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네. 처음에는 조금 거슬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게 제 음. 별명이 되고 왠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백곰이었다고. 네,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귀엽네, 좋네, 친구들이 다 기억해주네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판 모르는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영어 토론 대회를 나가서 그 친구들이 저를 외모 가지고 평가하는 아이고. 그 뭐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오래 알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너무 그냥 익숙해졌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받는 상처랑 충격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살을 빼서 어쨌든 나에 대한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모가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형성한 게 사실 내 잘못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내 인생을 바꾸려면 우선 살부터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하트 시그널에 나오시고 화제가 됐었으니까 어린 시절 사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통통하고 귀여운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깨달은 계기가 좀 뭔가 시작이었다라는 느낌으로 책에서 보여지더라고요. 네, 이게 살을 빼는 거를 되게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도를 해서 물론 처음에는 좀 실패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되게 심플한 디서플린 2개로 이제 살을 빼는 걸 성공을 했거든요. 딱 2개. 좀 적게 먹자. 뭐 단백질 식사 위주로 다들 아시는 네네. 되게 좀 이제 어디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랑 줄넘기를 2,000개를 꼭 하루에 한 번씩은 하자.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보통 이제 2-3번씩은 했어요. 와. 그래서 한 뭐 6,000개씩은 했는데 빠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빠지죠. 당연히 6,000개씩. 아니 2,000개도 이게 매일 될까 싶었는데 6,000개씩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가능한 것 같고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빠지는 거지 이렇게 말을 저도 하게 되지만 예. 그 당시에는 진짜 불가능해 보였어요.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살이 찐 친구
이렇게 불려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때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근데 하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성공 경험이 지금까지도 되게 좋은 토양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바디 프로필 한번 찍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년 계획으로 지금 다이어트 잡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몸 네. 하나를 바꾸면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나를 바꾸는데 또 좀 기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아니요. 저희 늘 새해 목표가 그거잖아요. 다이어트 하자. 네. 근데 항상 못 지키고 3년째 오고 있는데 네. 진짜 올해는 아니다. 이 말을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진짜 하는 도중에 어. 그리고 수험생 입장이었고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또 뭐였을까요? 어떤 분노? 내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감정 그런 뭐 건가요? 그런 분노의 감정도 당연히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어린 나이에 지금 못 바꾸면 평생 못 바꾼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야. 살 빼는 게 되게 하찮아 보이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냥 지방을 제거하는 일이니까 몸에서. 근데 이런 쉬운 일도 못하면 내가 꿈이 아무리 큰들 실제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나중에? 그런 의문점이 제 스스로도 들어서 정말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뺐던 것 같아요. 근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도 당연히 있지만 좀 더 컸던 거는 제 자신한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여주자 좀 보여주자. 정말 멋있다. 보여주고 싶네요. 네. 그때 그렇게 가졌던 어떤 꿈 같은 게 지금하고 좀 이어지나요? 아니면 조금 많이 바뀌었나요? 지금 달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많이 달라요. 다르다는 게 네. 아예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다가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 그때는 막연하게 큰 사람, 세계적으로 노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네. 지금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 어떤 식으로 내 능력을 레버리지 해보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가 깨닫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어봐도 돼요? 지금 어떤 건지? 지금은 아무래도 저는 기술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이제 공부도 그쪽을 했고 네. 저희 아버지의 영향도 있고 아버지가 기술 쪽 전공이랑 일을 하셨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든 생각은 미국에서 제가 실리콘밸리의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 호의호식하면서 개인이 잘 살 수도 있지만 네.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네. 물론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잘 사는 것도 되게 좋고 개인적인 행복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은 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거기서 무언가를 배워와서 이제 고국에 환원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적어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보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때론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왜 난 맨날 브레이킹 루틴을 하려고 할까? 그만해도 될 텐데 나는 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너무 힘든 길을 계속 택하기 때문에 네. 괴로운 적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안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페이스북을 다녔을 때 이제 페이스북 레벨 체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입사했을 때 레벨 3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원이 레벨 3 정도 되는 거고 진급을 하면 대리, 과장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페이스북은 레벨 4, 5 이렇게 올라가는데 레벨 5가 되면은 사실 실리콘밸리 기업에서는 선택권을 줘요. 너는 이 정도만 계속하면 우리가 널 해고시키지 않고 계속 돈 잘 줄게. 계속 그냥 회사 다녀. 근데 욕심이 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근데 실제로 페이스북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레벨 5에서 그 안주하고 머물고 싶어 해요. 주변에 그런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삶이 또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너무 이제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이런 쳇바퀴 같은 삶이지만 되게 좋아 보이는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꿈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적에서 제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제가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보고 자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안주할 때마다 한 번씩 제 머리를 한 번씩 때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했던 게요. 페이스북에 계시다가 한국의 뱅크샐러드라는 스타트업 어떻게 보면 네. 그 기업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그때 가지고 계시던 꿈을 페이스북에서는 펼칠 수 없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어요? 네.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만 아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지 듣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대기업 네. 이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온전히 자기의 것을 해보는 게 어떤 경험일까. 근데 그러면은 그 저희 CEO였던 마크 저커버그 분이랑 좀 가까이 일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셰릴 샌드버그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죠.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네. 뭐 그러려면은 거의 임원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조금 더 쇼트컷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국에 환원하고 싶은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사업, 아버지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시고, 그 당시가 이제 1980년대, 네. 일본이 가장 잘 나갈 때. 황금기였죠. 기술이 붕괴, 꼽힐 때. 네. 맞아요. 네. 붕괴하기 전, 경제 붕괴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연봉도 사실은 한국에 비해서 몇 배가 높았을 거고, 좋은 기회가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제가 초등학생 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 있는데 시작하는 게 되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하신 게 되게 대단해 보였고, 일본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본인이 가진 기술로 한국 기술을 일본 레벨에 가까이 올려놓자라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 모습도 되게 멋져 보였고,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는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꿈보다 아버지 꿈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때는. 어린 나이인데. 멋지다. 좀 그래서 제가 되게 못나 보였어요. 그래요? 어린 나이에. 이건 무슨 컴플렉스인가?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조금 더 큰 꿈을 가지고 안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히어로시네요. 네, 멋지시네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페이스북에 내 아들이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퇴사를 하겠대. 그러면서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떤 벤처 기업으로 가겠대.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오는 거는 너무 좋아하셨고, 일단 가까이. 제가 네네네. 워낙 또 집에서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근데 좀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갔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샐러드니 뱅크니. 사장도 되게 어리고 예. 잘 모르는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들어가셔서 그런지 뱅크 샐러드가 굉장히 큰 도약을 했어요. 네, 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없는 네,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가계부 관리 앱이 네, 됐죠. 큰 네,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뱅크샐러드도 갈 길이 되게 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가서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환원을 해보자 하고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배워왔던 뭐 업무 문화들이나 네. 뭐 기술적으로 팀은 이런 식으로 꾸리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많이 문서화시키고, 그 친구들, 제가 이제 같이 일하던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나올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회사가 이렇게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 네. 하트 시그널까지 나오셔가지고 네. 그 가입자도 엄청 폭증했다고.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조금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인센티브 네.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 아무튼, 말을 하면은 사장님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뱅크 샐러드를 좀 더 키우셔도 됐을 텐데
경영 MBA로 가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뱅크샐러드에 와서는 8명 팀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30명 팀까지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리더십 스킬 중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회사 전체를 경영하기에는 제가 또 뭐 회사 전략을 짠다거나 뭐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다시 글로벌 무대로 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좀 있었어요. 조금 몇 년 더 큰 물에서 놀고 제가 더 큰 임팩트를 가져오고 싶다라는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속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뭐 고민들, 과정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공부하고 하니까 어떠세요? 공부해보니까 지금 내가 바라던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공부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건 기업 윤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에 대한 케이스도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네. 페이스북에서 양산되고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플랫폼에게 있느냐, 뭐 기자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필터링을 잘 못하는 사용자들에게 있느냐, 뭐 이런 이슈들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 뭐 백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사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백신을 의무화해야 되느냐, 그게 맞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토론 같은 거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지는 생각이 들고 파이저 뭐 백신에 대해 토론할 때 실제로 파이저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학교 동기 중에 있어서 네. 그 친구들의 퍼스펙티브 들을 수 있고 그런 점들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더 머리는 아플 것 같아요. 머리 아프고 네. 아침 7시부터 그런 수업을 해야 돼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이 아니고 답이 있는 문제들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에서 입장을 정하고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이 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수업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배워놓는 게 10년, 20년 후에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MBA 과정 밟으시는 게 결국은 경영자, 뭐 어떤 회사의 대표나 뭐 아니면 그 임원급에 준하는 그런 직책을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서 배우시는 거죠? 일단 뭐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가 대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뚜렷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MBA라는 공간 자체가 네. 세계 여러 군데에서 커리어를 좀 잘 쌓아온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브라질에서 굉장히 뭐 뛰어난 친구들, 뭐 아마존 포레스트를 지키다 온 사람들도 있고, 와. 실제 아마존을 네, 어. 실제 아마존 숲을 지키는 게 직업인 친구였어요. 너무 중요한 일 하고 계시네요. 지구의 폐를 담당하고 계시고. 네. 네. 아프리카에서 투자 업무를 하다 온 친구도 있고, 뭐 올림픽에 나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하면서도 뛰어난 친구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2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에 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제 인종도 이제 한 가지 맞아요. 이고 같이 자라온 환경도 비슷하기 때문에 척하면 척, 내가 얘기하면 센스 있게 알아들어주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크게 다른 점이 너무 편한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그게 편하다 보니까 또 나가고 싶은 저의 또 그 DNA의 브레이킹 루틴이 있잖아요. 다시 저를 불편한 환경에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그리다 이런 책을 다룰 때도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 만들어서 좋은 앱이나 이런 서비스가 외국에 갔을 때 되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도 많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가시면서 다양한 그런 입장과 생각들을 보시는 게 되게 나중에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거를 배워오고 싶어요. 제가 가서 뭐 최근에 느낀 거는 뭐냐면 확실히 미국이 인종도 다양하고 좀 뭐 LGBT 커뮤니티나 뭐 여성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보다는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뷰티 앱이나 네. 아니면 뭐 소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뭐 디폴트로 어떤 필터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앱을 네. 깔았을 때 음. 그게 어떤 스탠다드한 미의 기준을 이 앱에서 설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미국에서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앱이나 사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가게 되면 성공의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워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성공은커녕 소송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진짜 같아요. 그러네. 그냥 뭐 화장 앱 뜨면 그냥 약간 밝은 피부에 어울리는 화장이 입혀지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 왜 그냥 딱 찍고 나면 이렇게 얼굴 다 깎아주고 밝게 만들어주고 좋긴 예뻐 한데 보이게 멋있게 보이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미국에는 뭐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네. 그런 걸 또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페미니스트 단체들에서는 사실 여성성에 대한 기준을 왜 회사에서 세우는 거냐. 네.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보이스가 있지만 예. 미국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공부하시면서 기술이라고 되게 좀 크게 말씀하셨는데 좀 관심 있는 비즈니스 분야가 더 좀 세분화돼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어쨌든 학교에서 보내는 게 저에게 좀 이 기회를 너무 한 분야에 파고드는데 쓰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갔으니까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들에 대해서 제가 눈과 귀를 열고 보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뭐 한정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실리콘밸리의 핫한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블록체인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채식주의도 엄청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고 클라이met이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빌 게이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책도 나오고. 예. 네. 임팩트 펀드들 뭐 기후 변화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 분들도 꼭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에서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렇게 보면서 기업에서 이제 커리어를 어떻게든 쌓아 오신 거잖아요. 페이스북부터 뱅크 샐러드까지 쭉 가신 거는 나의 개발자로서의 어떤 커리어 그리고 뭐 리더십에 대한 커리어가 이렇게 쭉 쌓여온 건데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학교로 입학을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쨌든 기업 활동에 대한 경력은 좀 단절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궁금해졌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 계시다 보니까 조금 뭔가 답답함을 느끼신 건지 브레이킹 세포가 다시 나가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라는 걸 뭔가 느끼신 게 있던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나를 그렇게 자극한 걸까요? 우선 저도 사실 예전 같았으면 네. 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네. 되게 좀 비중 높게 고려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경력 몇 년 차는 뭐 어떤 직급 경력 몇 년 차면은 이런 업무를 잘하겠지라는 말들이 사실 남들이 생각했을 때 남들의 기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제가 어떤 기업에서 10년 차든 20년 차든 2년 차든 저의 실력은 제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경력이 단절된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는 않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길은 10년 차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어쨌든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만 잡으면 된다. 근데 그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톱 NBA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업계에서 이렇게 쭉 커리어를 쌓아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기회가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신 거라는 실력은 거죠. 네. 연차에 있지 않습니다. 몸소 증명하고 네,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삶을 통해서. 아, 그래서 음, 어쩌면 이 과정에서 뵌 것도 되게 행운인 것 같고 이후에 또 어떤 그쵸. 일들을 하시게 되고 행보를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연락을 기대가 드려야죠. 됩니다. 네. 그래서 2부에는 저희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 엄마라서 어머니는 어떤 이렇게 막 네. 어릴 때 어머니가 어떻게 공부하게 해주셨는지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천인우 작가님의 좀 더 깊은 이야기들 네. 궁금한 것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네, 그런 것도 그런 많고. 실제적인 이야기들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챕터 제목들이 저희 썸네일 뽑기 굉장히 좋은 제목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성적을 단박에 끌어올린 공부법 5가지. 네. 가자. 갑시다. 상위 1% 수재들에서 살아남은 비법, 공부 비법. 뭐야 와. 뭐야. 이런 거 그냥 썸네일 아주 좋은 챕터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갑시다.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고 실제 네. 그 생활하시면서 회사 음. 생활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도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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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인생은 늘 안전지대 밖에 있다. 브레이킹 루틴. 천인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천인우 작가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꿈을 갖고 또 해외와 국내를 넘나들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고요. 네. 네, 2부에서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 엄마들이 궁금해하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아들로 클 수 있는 건가, 도대체 공부는 어떻게 한 그러니까.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네. 해보고 네, 싶어요. 이거는 천은유 작가님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요. 음. 네. 공부 너무 지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학교 끝나고 하면 아 이제 진짜 시험 끝났다. 의사분들도 어떤 과정이 끝나면 너무 계속 득달같이 몰아치는 시험은 좀 끝나서 살 것 같다 하시는데 이렇게 끝없이 공부하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네, 대학 시절에도 되게 빡세게 공부하셨잖아요. 드디어 이제 해방이다 하고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다시 그 길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즐기는 건 아니고요. 네.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네, 잠깐만. 네, 공부가 공부는-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느낌이라. 공부는 해야 되죠. 예.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맞습니다. 예,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네. 이게 공부하는 게 네. 이거 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솔직하게 너무 듣습니다. 듣고 싶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내에서도 듣겠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네.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네. 공부가 사회생활보다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맞죠. 네. 노력하는 만큼 결과도 나오고. 네, 네. 점수가 딱 100점 만점에 몇 점 나오고. 근데 사실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외고에 가도 그런 좌절하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항상 1등이었는데 1등한 애들만 모아놓으니까 내가 중간도 아니고 약간 중간 이하고 노력해도 약간 천재 같은 애들 사이에서 한 번 보면 막 다 외우고 막 이런 애들 사이에서 너무 좌절하고, 그래서 저는 잠깐 학교 쉬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네. 친구 중에.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 지금 브레이킹 루틴을 하시면서 또 미국에 가서 정말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어학연수를 간 적도 없는 한국 학생이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 해도 네. 또 가서 정말 또 공부를 시험을 계속 치고 막 영어 쓰는 그 사람들이랑 그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를 쓰셨잖아요. 상위 1% 수재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공부 비법. 너무 그러니까, 적나라한가? 네, 진짜로.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는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라서 했습니다. 이렇게로는 얘기하기 좀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잡으셨는지.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저는 어려운 선택을 제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린 나이에는 미국에 혼자 그러니까. 이제 가고 처음 살아보는 거고,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배수의 진을 친다고 말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어쨌든 한국보다 생활비도 비싸고 좋은 옵션을 뒤로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남이 내려준 결정이 아니라 제가 온전히 내린 결정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실패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 못해서 아니면은 좀 그냥 중간 정도만 해서 적당히 한국에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침에 일어나게 만들고 그게 밤에 1시간 더 공부하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생각해보면. 네. 여기에서 그 어떤 노하우 같은 공부 기법 이런 것도 조금 적어주신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내가 좀 공부를 하니까 효율적이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솔깃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요즘은 또 다 자기계발의 시대가 돼서 어른들도 다 공부를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매주 책을 읽고 작가님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공부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관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물체들이 뭐 관성이 있지만 사람도 관성이 되게 약한 동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내가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공부부터 시작을 하면 막히고 좌절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공부부터 저는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외고 다닐 때도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네. 항상 하루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스케줄을 짤 때도 수학 먼저 뭐 수학, 과학 그리고 사회나 영어 같은 것들은 좀 나중에 왜냐면 수학 같은 건 제가 잘하기 때문에 네.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잘 풀리니까. 네, 그리고 이래 빨리 잘하는데? 이러면서 진짜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잘하는데요? 그리고 일부러 쉬운 문제를 풀기도 해요. 어. 그러면 진도도 빨리 나가고 오. 뭐 10장 금방 풀었네, 다 맞았네 하면은 그 다음 과목 할 때도 자신감이 있고 생기가 돌고. 근데 만약에 제가 못하는 과목,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사회 이런 과목들을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첫 장부터 졸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런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좀 만회하려고 그런 부분부터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되게 스마트한 공부 방법 그걸 좀 채택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전략이죠. 저는 한국에선 사실 뭐 유태인들은 뭐 음. 팀을 짜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막 발전을 하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팀을 짜서 같이 얘기하시고 스터디 하시는 게 되게 도움됐다는 얘기도 되게 새로 갔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스터디 하는 거를 믿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요. 내 노트를 네. 내가 봐야지 왜 이거를 공유해 뭐 이런 생각도 네. 하고 하잖아요. 놀려고 좋은 핑계가 좋다 막 이렇게. 그리고 근데 한국 특목고에는 되게 경쟁심이 좀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 노트 안 빌려주고 네. 노트 숨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제가 제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남을 가르쳐주고 앉아있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공부량이 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다다른 거예요. 24시간을 다 써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데 나눠서 이 부분에는 내가 마스터가 되고 이 부분에는 제가 마스터가 되고 이 부분에는 저 친구가 마스터가 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네.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참 뭐랄까 좀 한편으로 좀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들었달까요? 왜 한국은 좀 되게 서로의 경쟁 상대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쟤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밟혀. 이런 좀 인식이 좀 팽배하잖아요. 네. 특히 특목고 같은 데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들어보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해외는 학교 생활 자체도 협업이야. 여기서부터가.
협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를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런 문화와 이런 문화에서 자란 그 아이들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서 좀 부러워요. 해외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어떠세요?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의 생각은? 그게 또 인종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좁고 또 입시 체제가 등수로 그렇죠. 결정이 되잖아요. 이게 뭐 실수 한 번 하면은 등수가 몇백 등이 떨어지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은 조금 그냥 네, 가감 없이 해주세요. 네. 한국인들의 적은 한국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면. 근데 그 너무 안타깝죠. 이게 네. 심지어는 어떤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게 말할 만큼 서로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고 끌어줘도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데 부족하거든요. 예.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서로 도와주고 네. 조금만 잘해도 서로 칭찬 많이 해주고 근데 한국 분들은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쉽다.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요.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커뮤니티가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려면 아무래도 협동하는 문화가 좀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의 성공을 칭찬해주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우님의 역할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 나라의 문화를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배운 걸 뱅크샐러드에 와서 이렇게 전파했듯이 네.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걸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노력하겠습니다. 천윤우 작가님이 영어를 정복해서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기까지도 책으로 내셔도 사실 이게 가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머니께서 이제 영어를 되게 많이 들려주시고 노출을 많이 시켜주셨다. 그렇게 해서 영어 나중에 SAT 점수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으시고 그런 점들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수학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지 영어는 또 제일 좋아하는 과목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랑 친해지게 되셨나요?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6살 정도 때부터 자연스럽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제가 이제 디즈니 만화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좋아했어요 디즈니 중에? 뭐 헤라클레스도 좋아했고 피노키오는 디즈니인가요? 아무튼 피노키오도 좋아하고 되게 여러 가지 좋아했었는데 그 한국에서 옛날에 일요일 아침에 보면 디즈니 만화 동산이라고 네, 해서 애니메이션 했거든요. 그 세대가 다른 줄 알았는데 나도 봤는데. 나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항상 아쉬웠어요. 다 보고 싶다. 왜냐면은 단편적으로만 보여주잖아요. 네네. 아침에. 그래서 다 보고 싶은데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지? 디즈니 프로세스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없어서 네. 어머니께서 정품 디즈니 테이프를 공수해 오셨어요. 비디오 테이프. 네. 근데 자막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게 뭐 자막이 없었던 시대였는지 아니면은 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랬는지 그 의중은 파악이 안 되지만 일부러의 한 표 던져. 자막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보는 옵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봤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몇 번이고 돌려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충 그림이랑 말하는 게 매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대사를 다 외울 때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요즘에 어린 애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노출시키려고 그러면은 엄마 그거 틀지 마.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되게 자연스럽게 즐겁게 잘 노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알려주세요. 영어 어떻게 과정을. 영어 공부해온 과정. 간단하게라도. 자, 유치원 때 영어를 들었다. 디즈니를 자막 없이 네. 자막 없이 듣고 네. 영어 일기를 6살, 7살 그 무렵부터 제 기억에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냥 스스로 쓴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썼어요. 스스로 저는 영어 일기 쓰고 한글 일기도 쓰고 한글 일기에 한자도 넣어서 썼어요. 그거를 왜요? 그 나이 때 왜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시킨 겁니까? 왜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왜 그런 고통의 속에 나를 빠뜨리는 거죠? 브레이킹 루틴. 아니 그게 참 어떤 이유로 내가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어린이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말로 사실 일기를 왜 쓰라고 해도 애들이 며칠 쓰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한글로 근데- 쓰라고 해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네. 애들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 보통 일기를 써서 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그쵸. 맞아요. 저는 2개씩 냈었어요. 영어 일기, 한글 일기. 선생님이 2개 해서 별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네. 그런 기억이 칭찬 받는 게 있습니다. 아, 좋았던 너무 거. 이뻐. 얼마나 이뻤을까. 그쵸? 누가 혹시 아니. 영어 쓴 거 누가 봐주셨어요? 교정 같은 거를? 영어 교정이요. 네. 교정은 뭐 선생님이 봐주실 때도 있는데 어. 뭐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저도 뭐 그러면은 그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네. 거기에서 저를 가르쳐 주던 외국인 선생님이랑 이메일을 교환을 해서 네.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캐나다로 가셨어요. 다시 캐나다 분이신데 근데 이메일로 계속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메일 그 일기도 보여주고 편지도 써서 보면은 이제 알아서 고쳐주시고 야. 좀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펜팔이라고 안 부르죠. 펜팔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야. 그랬구나. 네. 그런 것도 그냥 내가 내켜서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선생님이 좋아서 계속 어. 연락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냥 DNA가 다른 거네. 안 되겠다. 아이, 이 얘기 접자 안 되겠다. 근데 또 그렇지는 않았던 게 네. 이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외에서 네, 네. 뭐 10년, 20년 살다 온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때 만나 보니까 이게 그 자연스러움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겠죠. 네, 저희가 한국말 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은 영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내가 되게 부족하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오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독하게 영어 공부를 시작한 시기라고 책에서 독하게. 쓰여있더라고요. 네.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 법. 100개, 실제로 100개 외웠어요. 이렇게 뒤집으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번 읽으면은 외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외워진 것 같으면 가려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됐어. 우리 아들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아들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주면 되지. 나가 하고 싶은 거. 로블록스 좋아한다며. 얘는 로블록스 몬스터 잡는 걸 좋아하지. 지금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좀 하는 그게 거지. 좀 신기해요. 어쩌면 환경이었나? 그런 궁금해요. 이제 아이가 영어로 일기를 매일 쓴다는 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되게 좀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가 시킨 뭐랄까,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처럼 들리진 않고요. 어떤 이유였을까? 그게 되게 궁금한데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향 뭐 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영어 언어를 되게 좋아했었고 어렸을 때 만화랑 대조해서 보다 보니까 네. 저도 사실 주변에 제가 가계부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네. 가계부 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가계부를 매일매일 10원 단위까지 해서 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한테 가계부 왜 써?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뭐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만으로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성향상 그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걸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친구들이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가계부 같은 걸 하면서 딱 떨어지는 숫자를 보면서 그렇죠. 네.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 네. 그런 게 좋을 수도 있고. 저한테는 그게 이제 영어 일기. 그러면 집에 가면 그게 잔뜩 쌓여 있겠네요. 일기장이. 네, 아직도 그 보면 박스채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야. 너무 귀여울 보물이에요 그런 게. 진짜. 야,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어린 환경에 내가 애가 좋아하는 거를 영어 콘텐츠로 된 거를 뿌려놔라 이렇게 주변에다가.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되게 좋아하는 거에 푹 빠져들어서 계속 몰입하고 그거에 대한 성장을 계속 이뤄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뭐 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한테 이제 감사한 점은 계속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줬다는 거, 그리고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랑 네. 제가 자주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부모들끼리도 친해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은 저 친구가 어디 뭐 살다 오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관계도 만들어주고 엄마 이러. 네. 언제 놀러 오세요. 어머니가 되게 사교적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인싸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어 이름 루카스시죠. 네. 어떻게 이름 짓게 됐어요? 어, 왜요? 이게 되게 좀 에피소드가 되게 되게 큰 에피소드는 아니고 네. 네. 제가 원래 영어 이름이 잭이었어요. 잭. 잭. 야. 근데 잭이 너무 흔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바꿔봐야겠다. 근데 그때 마침 사촌 동생이 이제 미국에 살아서 사촌 동생 집에 제가 일주일 가족끼리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루카스라는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사촌 동생 집에. 근데 그때 저희가 한참 게임보이라는 걸로 포켓몬 게임 하는 게 유행을 했는데 네. 네네. 근데 제가 하던 게임이랑 그 친구가 하는 게임이랑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했는데 그 친구 게임이 망가졌어요. 어? 이게 언어가 좀 안 맞아서 그런지 어.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땄어요. 미안해서. 야. 너는 사망했지만 내가 네 이름을 이어갈게. 이런. 너무 서럽게 울어서 어. 제가 어차피 이름도 바꿔야 했고 루카스야. 나도 그 루카스. 루카스가 인상적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 브레이킹 루틴 하시면서 시간 관리도 진짜 제일 중요하셨을 것 같은데 시간 관리도 이렇게 뭔가 더 다듬어 나가셨나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조금 시간 관리하는 법을 좀 몰랐다가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저에 맞게 바꿔나갔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더 빽빽하게 계획을 했다면 지금은 좀 더 얼기설기하게 플렉스블하게 하는 것 같고 어렸을 때는 그 동그라미 시간표 그려가지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양치하고 아무도 이런 안 거. 지키는 그거. 네, 그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네. 방학 되기 전이면 방학 시간 계획표를 해와라. 맞아요. 제가 그걸 몇 번 하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일도 다 다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예 다른 형식으로 해서 냈어요. 그 네모난 시간표를 만들어 갔어요. 표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더니 그런 경우가 처음인가 봐요, 선생님이. 네. 그래서 되게 뭐 그렇구나, 잘했다 칭찬해주고 음.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동그라미에다 그려가야 되니까 무조건 다 거기다 그리는데 거기 그림도 그리고. 네 그렇게 하고 최대한 네. 빽빽하게 하고 저는 한번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인 룰을 어겨본 거죠. 암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안 맞으니까 표를 그려볼까 본 건데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나한테도 더 잘 맞고 그때부터 조금 나한테 맞는 루틴을 찾아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테마를 이제 일주일에 하나 잡아요. 뭐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면 공부 테마, 뭐 중요한 뭐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 테마가 있고 뭐 사교 이벤트를 내가 주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테마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쏟을 건지를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이제 해놓고 요일별로 나눠놔요. 그리고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금 이제 맞춰 나가려고 하는 정도지 이거 시간 단위로 제가 이렇게 막 정해놓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걸 뭐 반드시 못 지켰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책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사교에 한국, 미국, 동분과 서분과 이렇게 있었나요? 네네. 그 나눠져 있는 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MBA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네네. 이제 이런 주요 과제 중에서 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신경을 쓰는데 그 카테고리가 한국, 미국, 동부, 서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역도. 그래서 미국이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랑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안정해 놓으면 편중되더라고요. 계속 연락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원래 친하고 가까웠던 관계인데 소원해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요즘에는 화상 채팅이 잘 돼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이제 구간을 나눠서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친구가 있으신 천인우 작가님,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글로벌 인싸. 이게 그 스케줄을 관리하는 뭐 어플을 쓰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구글 캘린더 구글 쓰는데 캘린더? 거기다가 클럭와이즈라는 툴을 좀 합쳐서 쓰고 있어요. 근데 클럭와이즈가 제가 미팅 같은 걸 잡을 때 좀 추천을 해줘요. 이 시간대가 좋을 것 같다. 그래요? 제가 원하는 야.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미팅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로 이제 제한하고 싶다. 아침을 선호한다, 저녁을 선호한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AI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내 스케줄을 보고 빈 시간에 이때가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유료 똘똘하다. 어플인가요? 유료는 아니고 이제 공짜인데 프리미엄을 쓰면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료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쓰시는 앱 중에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게 네. 하루에 5번 알람이 뜨는 걸 쓰고 계시다고. 네네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마침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던 책이 또 죽음에 저희가 대한 말 다루긴 네. 했는데 하루에 5번씩 죽음과 그러니까 마주하는 시간.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좀 알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달까? 네. 네. 위크록이라는 앱인데 저도 사실 추천을 받은 앱이에요. 근데 하루에 5번 정도 언젠가 넌 죽을 것이다라고 메시지가 오는데 그냥 경각심이 좀 확실히 들어요. 5번이면 그리고 충분하고 왜냐면은 약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딱 그걸 봤을 때 나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은 한두 시간 지나면 또 까먹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5번 주기적으로 오면 하루를 내내 알차게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닥쳐 씨 그러고 꺼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네네. 어플 아니라 이렇게 다이어리 쓰세요? 직접 쓰시는 걸로? 다이어리는 요즘에는 안 쓰고 안 있어요. 쓰시죠. 아, 네. 이제 얘기 안 쓰세요. 영어로 얘기 안 쓰세요? 요즘에는 그러게요.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안 쓰고 있어요. 이제 영어로 얘기 쓰는 게 더 편해지셨을 텐데. 영어로 안 그래도 쓸 게 너무 많아서 얘기를 아직 못 쓰고 있는데 네. 새해 목표로 잡아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네요. 네. 아마 이 천인우 작가님께 궁금했던 부분들이 공부 어떻게 했나도 있고 시간 관리 어떻게 했나도 있겠지만 이제 직장 생활 그리고 해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국내에서 이제 계신 분들과 물론 환경은 좀 달랐지만 해외에서 이제 공부하셔갖고 페이스북 들어가신 케이스긴 한데 입사하실 때 어떤 준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로벌 기업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보를 이렇게 해야 말하면 또 첩보 요원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내부 직원들이랑 저는 교류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직장 공채를 보진 않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입시 요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토익 몇 점 이상 그리고 면접 질문도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연습을 하고. 네. 근데 사실 미국 기업들은 조금 더 자유롭고 그런 형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그래서 정말 그 회사가 중요시하는 문화랑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네. 실제로 거기에 합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네. 미국에 살 때도 제가 스쿼시를 했었거든요. 네. 학교에서 스쿼시 팀을 했었는데 스쿼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테크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스쿼시를 많이 하세요. 네.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쵸. 재밌어서 한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면서 다음 주 나 면접이다 이러면 팁도 좀 많이 주고. 면접 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왜 회사에 오고 싶느냐라는 질문이 저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왜냐면은 뭐
좋은 기업이면 당연히 오고 싶을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없고. 네. 근데 그 열었던 이유는 또 형식적인 답은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러겠죠. 제 개인적인 어떤 사명이나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미션이나 이런 거랑 연결을 짓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생각하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면접관으로도 활동하셨다고 회사에서. 네네네. 네. 그때 어떤 질문 하셨어요? 그때 저도 왜 오고 싶느냐. 좀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본인의 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갑자기 뼈 때리는 느낌 드는데 저 혼자 어. 당신의 단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약간 메타인지 그런 거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작가님은? 저는 네. 내성적이라고 답을 했어요. 내성적이다. 네. 좀 저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업무할 때 혼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을 너무 즐길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게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중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내 나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시간 관리 잘 못한다, 뭐 이렇게 약간 사람들과의 관계 잘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때 진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열심히 한 거였던 거죠. 네네네네. 너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거죠. 프로젝트를 할 때 이거를 잘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엄청 좀 어그레시브하게 좀 공격적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고 조금 불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려겹지 못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상처받았겠다.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인가 싶기도 한데 굉장히 저는 해외 기업들, 특히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 위주로 평가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심히 달려가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평가를 듣고 사려겹지 못한다는 평가를 듣게 한 걸까요?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평가는 네.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집중을 너무 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본다? 주변을 못 보고 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하나에만 올인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간 분배를 잘하고 우선순위를 잘 매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미국에서는 평가를 할 때 360도 평가라는 걸 해요. 네. 동료들한테 평가를 받고 상사한테 평가를 받고 만약에 후임자가 있으면 후임자한테 평가를 받고 성과로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잘 대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평가의 요소로 들어가고 성과만큼이나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놓칠 수는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런 내 나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처를 360도로 받고 좋은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내가 많이 생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좀 주변을 둘러보는 게 좋구나. 근데 그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악착같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좀 많이 줄이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최대한 안 가고 좀 독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일할 때도 똑같이 했던 거죠. 혼자 막 열심히. 근데 이제 일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스타일이 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았군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잘 나오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면 퇴사의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워낙 좋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퇴사해도 이직이 워낙 쉽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회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항상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근무하시면서 저 사람은 일도 되게 잘한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잘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좀 어떤 멘토 같은 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은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는지 그런 네.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사실 3번째 추천사 네네. 써준 네네. 볼라드미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은 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 영어를 하나도 거의 못했고.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군요. 네네네. 정말 다 읽으셨네요. 한 살 어린 친구. 한 살 어린 친구. 집에 초대하시고 집에도 초대. 그만 말해. 아니 왜 이렇게 신이 났어요, 죄송해요. 네. 영어를 제가 그 친구를 가르쳐 주면서 좀 동반 성장하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멘토의 느낌보다는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멘토가 있었고 또 한 분은 책에는 제가 언급을 했는지가 잘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누군데? 거기 파트장님. 네 맞아요. 파트장님이시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되게 높은 직책을 가지시다가 스타트업을 이제 조인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 인수하면서 들어오신 그런 이제 분인데 그분이 너무 이제 훌륭해 보이셨던 거예요. 왜냐면은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셨고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너무 부드럽고 아무도 기분이 안 상하게 이제 잘 진행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제가 조금 인위적으로 사실은 계속 찾아가고 저한테 영어로는 이제 help me, help you라고 하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게 나를 도와줘라. 그럼 제가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 그분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뭐 다음날 발표가 있으면 이게 한 4명한테 발표하는 작은 발표라고 하더라도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PPT 좀 봐달라고. 근데 그분 입장에서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한 3-4장 보는 거. 근데 그분이 어쨌든 저를 도와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저에게 애착이 생기고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그분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시간이란 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를 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우리 루카스가 어떻게 하고 있나 네. 관계가 관계가 전략적인 분이죠. 네.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멘토도 찾고 또 이제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 친구 같은 분을 또 얻게 되고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도 또 즐거운 생활을 좀 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책에서 이런 문구도 나와요. 나는 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대신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이 말을 좀 달리 말하면 80%의 완성도로 난 빠르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쓰셨어요. 네네. 어떠세요? 이 가치관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회사 문화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제 fail fast라는 문화가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빨리 실패하는 게 낫다. 네. 근데 완성품을 만들려 그러면 100%를 채우려 그러면 시간이 한두 끝도 없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피드백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자 한 일이 완벽할 수는 제 철학으로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 80% 완성시키고 선 공유 후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조금씩 100을 채워 나가는 그 과정이. 이터레이션이 뭐예요? 이터레이션이 반복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네. 실리콘밸리를 그리다 분들이 나와서 영어로 말씀 많이 하시니까 뭐라고 하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약간 섞어 써주시면 어려워요.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피드백 룹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어떤 거를 보여주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나는 그걸 반영을 하고 네. 그럼 이거를 하나의 루프라고 하면 이 루프를 많이 도는 게 좋다는 거죠. 음. 내 혼자서 루프를 많이 돌아봤자 나의 견해는 사실 좀 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피드백 여러 명한테 여러 번 받아서 완성품을 같이 만드는 경험을 하려면 저도 완벽주의를 좀 내려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완벽주의자는 아니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네. 일할 때 말고 그게 삶에서도 좀 녹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좀 책을 쓸 때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네. 초고를 쓰고 책을 쓸 넘겨서 때도 피드백 받고. 네, 이거를 내가 누구를 깜짝 놀래켜야지. 음. 내가 엄청난 결과물을 내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예.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출판사에다가 딱 보여주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서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좀 잘 안 되는 날에는 그냥 한 바닥만 써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출판하는 이제 경험상으로도. 네. 저는 그 하트 시그널에 나오셨을 때 그런 감성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뭐 네. 이렇게 다 보진 못했지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함이라거나 그런 마음이 막 흔들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네. 이렇게 뭐랄까 브레이킹 루틴 하면서 나는 사실 되게 감성적인 부분도 많은 사람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 망가지잖아요. 기분이 너무 안 좋거나.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실패에 좌절하는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슬픈 감정이 들거나 좀 좌절하는 감정이 들면 그걸 그냥 온전히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뭐 이겨내려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뭐 이렇지도 않고 그냥 감정 같은 것도 빨리 소비해 버리고 빨리 다시 일어나는 게 낫지. 대신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 좌절을 했을 때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스스로를 칭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다. 그럼 사랑에 내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제 모습으로 올라오려면 작은 관계부터 잘 다지는 거죠. 저랑 정말 친한 친구랑 얘기하면서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거구나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다시 살다 보면 네. 그게 또 관성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 방법을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온전히 좌절을 느끼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다 진짜예요? 하트 시그널? 지금 대본이 없어요. 네. 그때만큼은 진심이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구나. 신기하다. 이게 너무 헷갈려요. 진짜인가 연기인가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기를 잘했으면 그러네. 다시 한번 봐야겠다. 클립만 봐가지고 음. 너무 예쁜 분도 나오고 막 이러던데. 마지막에 좀 마무리할 타이밍에 하트 시그널 얘기를 해버려. 근데 사실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이렇게 하트 시그널에 나온 그런 모습들과 또 SNS 상에 이렇게 보이는 단편적인 사진들, 책들 이런 거에서 그때 천인우 씨는 어떤 분이었을까? 진짜였을까? 연기였을까? 대본이었을까?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감정 자체는 연기가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예능 장르가 연예인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그 모습을 제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더 맞아요. 비중을 높게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그는 네. 비즈니스맨입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서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천인우 작가님께서 이 말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다 싶으신 게 있다면 마지막 멘트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책 쓰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미 성공을 크게 하신 분들이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책을 쓰는 거라는 건.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도전을 앞두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신년에.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럴 때마다 불안감이 되게 많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응원을 드리고 싶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취지로 썼으니까 읽어봐 주시고 새해에는 꼭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덕담까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힘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브레이킹 루틴 하시고요. 이 진짜. 책도 안에 보면 이제 저희가 좀 나눴던 이야기들도 녹아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연들과 또 다양한 얘기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새해 계획을 이뤄나갈지 브레이킹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시간가량 같이 해주신 천연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첫 방송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